안녕하세요. 저는 ESC에서 바이오캠을 가르치고 있는 임사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짧게나마 2023년 바이오학부캠 여름방학 설명회를 살짝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요즘 AP 시즌이라서 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살짝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SC에서 이제 계속 바이오하고 캠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여름방학 때 소개시켜 드릴 과목들은 아너 바이오, 아너 케미스트리, regular bio, regular chemistry는 아너로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 바이오, AP chemistry, 그 다음 바이오 올림피아드 이런 과목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왜 임사랑 선생님이 좀 유명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12년 이상 알파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한번 들으시고 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워낙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별 예심이나 커리큘럼 같은 거를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얘기를 안 하셔도 좀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AP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자체 교재 같은 거는 컬리보드 제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비인가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 나가고 있어서 컬리지보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리지보드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AP 커리큘럼에 맞는 자료들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AP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GPA와 AP를 원샷 투킬로 잡을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너나 레귤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랩 리포트나 숙제 같은 것들을 제가 베이스로 해서 자체 교재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복습 동영상 같은 경우도 여름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 이제 겨울방학 전까지 12월 초까지 그거를 계속 돌려볼 수 있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학원 강사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과정인 organic chemistry나 아니면 DAT 같은 거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압구정 강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DAT나 MCAT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진 않고 DAT까지만 가르치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풀메드나 풀덴탈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저하고 좀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나중에라도 대학 가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모토는 딱 하나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단단하게 기본이 돼야지 GP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P라든지 올림피아든지 요즘에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과학 쪽에 대해서 스템 그쪽으로 나가는 친구들 같은 거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많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렸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바이오 올림피아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된다니 해야 하지만 올림피아드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또 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베스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다 좀 기본을 좀 단단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것도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를 배우는 첫 단계죠. 예를 들어 보딩이라든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9학년 때 피직스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9학년 때 이제 바이오를 첫 번째 사이언스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mandatory course고요. 옵셔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성적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honor bio는 GPA가 또 좋아야지 AP를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AP를 코र्스를 듣기 위해서는 GPA가 honor bio나 regular bio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그게 acceptance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딩스쿨 9학년 바이오 클래스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들 같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도 또 어렵기도 해요. KRS도 굉장히 좀 어려운 학교로 반했고 세인폴이라든지 SF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요. 대부분 바이오를 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외우는 문제 형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플라이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 보고서는 CER이라고 해서 그 실험에 대한 claim, 주장을 쓰고 evidence, 증거를 쓰고 reasoning,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들스쿨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들이 나왔죠.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부터가 어플라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 갭을 메꿔 주셔야 되는데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학교 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해놔야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좀 이제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이제 GPA를 관리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따로 GPA를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외우기도 하면서 어플라이 문제도 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사이언스가 옛날하고 다르게 단순한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바이오가 좀 그런 많은 그런 학교들이 그런 편이라서 어머님들이 여름방학 때 좀 아이들의 진도를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단단하게 기초를 하셔야지만 학교 가서 좀 고생 많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언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학년 때 대부분 친구들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원이어 코र्스인 학교들이 많긴 한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반반씩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이어 같은 경우는 half year 같은 건 케미스트리고 half year 같은 거는 이제 뭐 physic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케미스트리 같은 것도 아까 전 바이오랑 좀 비슷해요. 옛날 같은 건 정말 심플하게 계산 위주의 문제였다면 요즘 같은 건 계산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실험 같은 것들을 주고 아니면 데이터를 주고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이제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이제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 레포트가 바이오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좀 프랙티스를 해봐야지 우리 아이들이 10학년 가서 또 당황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학년 바이오가 좀 쉽다고 하더라도 10학년 케미스트리가 어려운 학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YS라든지 세인폴이라든지 코너스톤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나가세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1년 과정에 모든 커리큘럼 배우기 때문에 여름 방학 공안서 이거를 기초로 따가놓지 않으시면 굉장히 빨리 나가서 아이들이 하다가 끝난 경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학교를 계속 가면서 계속 GPA 클래스를 막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2번까지 계속 다니셔야 돼요. 근데 10학년 되면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정도 같은 건 선행을 좀 하셔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당황스럽지 않게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KRS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좀 두세 분 정도신데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좀 GPA가 좀 달라지신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펑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선생님하고 하게 되시면 좀 꼭 들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RS는 학교 선생님이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이셔서 한 3, 4명 좀 가르치시고 이 학교가 좀 하프 이어만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미스트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0학년 때는 AP 과목들하고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또 SAT1도 하고 애들 액티비티를 하고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하셔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AP 코스나 다른 액티비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AP 바이오하고 AP 케미스트리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전보다. 그 이유도 예전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다 어플라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좀 꼬아내는 편인 거죠. 옛날에는 조금 더 심플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제 좀 단순하게 푸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이제 AP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GP반을 이용할 수도 있긴 한데 GP가 또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인폴이라든지 SRS 같은 거는 학교 GP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는 코스를 GPA를 하면서도 AP를 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 뭐 CAS라든지 아니면 YS라든지 아니면 APIS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좀 천천히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커버를 못하고 학교 GPA가 좀 쉽기 때문에 GPA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AP를 공부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나는 A인데 실제로는 이제 AP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뭐 3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나 케미스트리는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지 우리 아이가 GPA도 잘 받고 그 다음에 AP 스코어도 고득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11학년 때 좀 이과 학생들이 많이 하죠. 이과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과에서는 케미스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하고 갑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하고 간다는 거는 우리 아이는 분명히 그거를 봤을 때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기본이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고득점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런 것 같은 건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네거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케미스트리 같은 건 11학년 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포커스를 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10학년 같은 경우는 AP 바이오가 딱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집중도 하고 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11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4개에서 6개까지도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에만 포커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P 케미스트리 공부할 때 그렇게까지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한 80% 정도를 커버를 해서 나중에 이제 리피트를 하더라도 여름방학 때 했던 게 머릿속에 남아야지만 나중에 공부를 시키실 때도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 1학기에 케미스트리 같은 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SAT1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1학기 같은 거는 그냥 이제 하겠다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1학기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2학기부터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게 이제 1학기하고 2학기의 갭이 엄청 큰 게 케미스트리예요. AP 바이오는 아예 1학기가 어렵고 2학기 이제 중간 넘어가서는 좀 쉬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케미스트리는 뒤에 단어들이 다 어려운 단어인데 학교에서 그 부분 똑바로 커버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날림으로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이제 기초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AP 케미스트리가 고득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AP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를 여름방학 때 좀 80% 정도 커버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2학기 내용하고 1학기 내용 중에서 한 좀 중요한 내용 정도만 복습을 하고 있고 봄방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원별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전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시간 재서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제 이제 시험처럼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IB 같은 건 저희가 이제 따로 이번 여름에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IB 코스 같은 경우는 AP 코스나 아니면 이제 안어랑 좀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은 또 2년 이상이죠. 2년 코스이기 때문에 AP보다 컨셉 내용이 1.5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페프3처럼 이제 에세이 쓰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IGCSE도 좀 어렵긴 하지만 MIP 같은 경우도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MIP는. 그러니까 학교마다 굉장히 들쭉날쭉으로 해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단원이 언제 나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좀 전체적인 단원들을 좀 훑어놔야지 나중에 MIP에서 뒤에 단원이 갑자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당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L나 HL, IB 코र्스 같은 건 특히 HL 같은 건 좀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좀 심도 있게 깊게 배워 놓으셔야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 IB가 너무 많은 코र्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과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름방학 때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IB는 저희는 이제 연방은 지금은 안 하지만 IB 코र्스하고 비슷한 AP나 아니면 MIP나 IGCS랑 비슷한 아놀 클래스를 같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우리가 우사보, 윈스코라고 해서 바이오 올림피아드하고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인데요. 이건 이제 로컬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로컬 테스트를 보고 내셔널 리그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픈 테스트라고 해서 1차 시험 정도만 학원에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위로 올라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1대1 개인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같은 거는 그린카드를 없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2차부터가 그린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유네스코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는 그린카드 이상부터가 1차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카드 이상 소유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부 탑 보딩 스쿨 같은 거는 아예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올림피아드 대표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반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같은 거는 AP 나누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범위가 들어가고 바이오 올림피아드 같은 AP 나누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거의 대학교 메이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르칠 때 대학교 교재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 바이오를 이제 하시다가 우사보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케미스트리는 AP를 배우면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바이오 올림피아드는 AP 코र्스를 끝나시는 분들만 좀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마 로컬 테스트라고 해서 1차만 패스해도 어플리케이션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탑 10%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내셔널 리그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1차도 통과하기 좀 힘듭니다. 전체적인 10%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올림피아드는 난이도가 좀 상이기 때문에 9월달 아니면 적어도 이제 7월달 보딩 애들은 이제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은 9월달부터 올림피아드 개념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딩 친구들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7월달부터 이제 바이오 올림피아드 개념을 1년을 잡고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이라고 하면 7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해서 문제풀이반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중상위권이기 때문에 AP를 그냥 들으시고 이제 9월달이나 12월달에 가서 문제만 살짝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버시티 커리이나 아니면 DAT가 있는데 이거 같은 거는 학교에서 따로 이제 오픈이 학원에서 따로 오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좀 궁금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얘기하시면 대학교를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배우죠. 이게 이제 아무리 AP에서 5점 맞는다고 하더라도 탑 학교일수록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AP에서는 커리큘럼에서 조금밖에 안 배우는데 전체적인 이제 제너럴 바이올로지는 전체적인 바이오 범위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 범위가 한 56챕터가 돼요. 근데 이제 AP에 들어가는 거는 한 30챕터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반밖에 배우질 않거든요. 그래서 프레시맨에 가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올림피아드 그 친구들이 대학교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그 반에 들어오시면 되고 2학기 때는 대부분 이제 organ chemistry 배우시죠. 그래서 저희는 organ chemistry 따로 이제 반이 열리지는 않긴 한데요. 만약에 개인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개인 수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니어 때는 대부분 이제 DAT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DAT 같은 거는 4시간 반짜리 시험이고요. 컴퓨터 베이스 exa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바이오, 제너럴 케미스트리, organ chemistry, 저희는 피직스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perceptuability라고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지각 능력의 문제를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T 이제 우리가 3점 만점 중에서 21점 정도를 넘으시면 탑 이제 학교에 쓸 수도 있고요.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긴 하지만 한 30점 만점에 한 25점, 24점 정도 맞으시면 되게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프리덴탈이나 프리덴탈 친구들 같은 거는 한 20점 정도만 맞으셔도 그게 미국 평균 값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실 때 크게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시티 커리큘럼부터 DAT까지 좀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학원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담도 가능하시니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